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미국도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전 거래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장 때 상승 탄력을 크게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이번 주 초 월요일장이 되면서 이렇게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1, 그리고 S&P 500이 0.07, 탄력이 줄면서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도 좀 많이 상승폭이 더 떨어진 그런 4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S&P 500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가장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1% 결국에 막판에 반락을 하게 되면서 11,6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애플이 상승세를 이어가 줬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장 후반에는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평균 1.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0.09%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금 오른 섹터와 내린 섹터를 보게 되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약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보면 IT 쪽에서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이 선방했기 때문에 이렇게 IT가 올라갈 수 있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증권사 효과가 이제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모건 스탠리였었는데 또 간밤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주들의 긍정적인 흐름, OTT 쪽에서의 흐름이 좋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안 좋았던 게 소재였습니다. 1.65% 하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중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GDP 목표치를 밝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소재 쪽에서 중국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어제 밀렸었던 필수 소비재가 일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 보시죠. 우선 성장주들의 흐름은 이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고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이제 신용카드 쪽이 잘 움직였었고요. 헬스케어 역시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기업만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정유 쪽에서는 정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확실하게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온 게 전체 그림이 됩니다. 자, 우선은 대형 IT 보겠습니다. 애플부터 보실 텐데요. 시가총액 1위가 이제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85%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애플의 매수 의견을 내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성장성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또 고객들의 높은 브랜드 밸류 충성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매력적인 지금 가격대까지 언급이 되면서 애플이 상승을 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애플을 필두로 한 이제 다른 IT 종목들 중에서는 스냅이 괜찮았습니다. 9.4% 올랐는데요. 틱톡과 관련해서 이 경쟁사가 이제 금지 법안의 추진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은요. 2차 전지, 전기차 최근에 흐름 좋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쪽에서는 고급형 차량 라인, 그러니까 X하고 모델 S 이 두 가지 라인업에서도 가격을 낮춘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 하락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전기차 탑픽이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였었는데 이제 이탈리아 명품차죠. 페라리 쪽으로 탑픽을 바꾸게 된 점도 이날 테슬라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로드타운 모터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8.9% 하락을 했고요. 이 테슬라가 좀 밀리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4.5%, 또 이거 소재와 관련해서 알버말이 0.9%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좀 쭉 가다 보면요. 금융 관련해서는요. 은행주들은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괜찮았었던 곳이 바로 신용카드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비자가 1.3, 마스터카드 1.5% 상승이 됐습니다. 불안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카드 회사의 긍정적인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헬스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혼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약 쪽의 머크사가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4%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개별적으로 머크만 세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 쪽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도 상승세가 잘 나오면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엑손모빌 0.8 그리고 쉐보론 텍사코 0.7%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80를 넘겼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좋게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수는 작지만 이 가운데 위치되어 있는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천연가스가 최근 유가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간밤에는 급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 종목인 코테라 에너지라든지 APA 코퍼레이션 그리고 EQT 코퍼레이션 2에서 4%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스냅입니다. 미중 갈등 수혜 종목으로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번 주까지 금지 법안을 추진한다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 바닥에서 쭉 깔린 상태로 저공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짧은 형식의 비디오 플랫폼 내에서 중국의 틱톡한테 그동안 많이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매출에도 타격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간밤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해소해냈습니다. 9.4% 오른 주당 $11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예, 다음은 헬스케어에서 유독 강했었던 머크 볼 텐데요. 지금 머크가 개발 중인 약품이 있습니다. 이 경구용 억제제와 관련한 그런 약품인데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3.9%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심장학회 연례 학술의회가 있었었는데요. 심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위약 대비 임상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또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 약의 용량과 상관없이 이상 반응 발현율이 매우 낮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머크 최근에 상승폭을 크게 키우면서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주당 $111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다우나 S&P 500은 상승세를 이어는 갔지만 이제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많이 탄력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장중 좁은 범위의 등락을 보인 후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웰 의장은 내일 상원은행위원회 그리고 8일에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잇따라 출석해 연준 금리 정책과 경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한 경계 심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금요일 잠시 하락했던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가 재개된 점이 주식시장에 부담을 가했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오는 14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10월의 고용지표, 그리고 11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그리고 21일과 22일에 열리는 FOMC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산운용사 밀러테이백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밀러테이백은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연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아니라면서 지난주 연준이 했던 말을 보면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연준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와 시장의 약세장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이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그것과 좀 맞는 전략을 많이들 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자산 유용사인 프린시펄의 시마샤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투자 환경이 변했다면서 인프라스트럭처와 원자재 관련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역사적으로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기업들의 주가가 채권과 주식시장을 넘어섰다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며 원자재는 항상 변동성이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자재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유명하다면서 중국의 재개방과 그간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면서 향후 6개월간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GDP를 이제 5.0%로 목표치를 좀 낮추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목표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의 일상 회복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증권사 UBS가 올해 중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4.9에서 5.4%로 내년은 4.8에서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중국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공급망의 혼란 조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일상 회복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자 심리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UBS는 또한 리커창 총리의 후임자가 취임하게 되면 핵심 성장 엔진으로 지목된 사회기관 시설 투자와 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당국이 평화와 재정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사회기관 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 금융 대출을 늘릴 여지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바이오젠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치매 관련된 그런 약품을 만든 회사죠.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르켐비에 대해 7월 6일까지 시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젠이 일본의 에이자이와 공동 개발 중인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한 달에 2번 정맥 주사로 투여되며 임상시험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약 27% 정도 늦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간 비용이 무려 26,500달러이며 부작용으로는 뇌부종과 출혈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DA가 1월에 임상시험 참가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르켐비를 신속 승인했지만 아직은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알츠하이머 협회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즉 CMS에 이 약물의 적용을 요청했지만 CMS는 완전한 FDA 승인 전이라면서 거부한 바 있으며 FDA 측은 법률에 정의된 대로 전국적으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CMS는 의약품이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일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회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월 도매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1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발표되며 도올 PLC를 시작으로 스티치 픽스, 딕스 스포팅 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진코 솔라, 수모 로직, 토어 인더스트리스, C 리미티드, 스퀘어 스페이스, 케이시스 제너럴, WT 옵쇼어,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역시 이제 혼조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올랐고 영국만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은 약보합이었지만 장중 내내 계속해서 약세 흐름 속에서 반등에 성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좋은 점은 미국에서 연준의 이런 추가 긴축 우려가 조금 줄었다라는 점은 호재였지만 중국에서 성장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오히려 우려를 키우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탐색을 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전거래일보다는 탄력이 많이 줄었고요. 영국은 지금 4거래일 만에 반락을 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갑니다. 유가가 다시 8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중국의 GDP 목표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락 재료가 되겠지만 사우디 쪽에서 아시아 쪽 그리고 인도 쪽에 원유값을 올리게 되면서 이게 더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1.1%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구리 가격이 0.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국채금리 수익률이 높은 이런 부담감이 계속 반영되는데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4%에서 3.9%로 떨어진 상태로 지금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0.8bp 다시 소폭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